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최미근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뉴타운 사업. 이는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기획된 사업인데요. 물론 처음에는 뉴타운 발안과 함께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주민들은 이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 뉴타운 해제를 외치는 지역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동안 추진되어온 뉴타운 사업의 현재 모습은 어떠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종석 의원과 함께 부천시로 갑니다. 저희 취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경기도 곳곳의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다뤘습니다. 특히 이번에 취재를 하게 된 부천 소사 지역 역시 그 문제점은 마찬가지였는데요. 경기도에서 최초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된 부천 소사 지역. 이 지역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민들은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에 가까운 금전적인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천 소사 지역의 뉴타운 문제점과 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출구 전략은 무엇인지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경기도의회 김종석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경기도의원 김종석입니다. 의원님의 지역구인 부천 소사 지역은 경기도에서 최초의 뉴타운 사업이 추진된 지역입니다. 지금 소사 뉴타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현실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소사 뉴타운은 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되어서 소사역 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올해 12월에 입주 완료 예정입니다. 이곳의 평당 분양가는 1,320만 원에서 1,3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현재 주변 시세가 평당 9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세대당 작게는 8천만 원, 많게는 1억 8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향후 집값 상승 기대도 어려운 실정이어서요. 여기에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와 건설사가 미분양 분양에 대해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로 상대로 사기 분양이라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07년 3월부터 부천시의 경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총 3개 지구 49개 구역인데요. 이 중 소사 지역은 26개 구역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것은 소사역 푸르지오 1개소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진행 중이거나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소사 지역의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면서 주민들의 찬반이 아직까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천시 소사 지역의 뉴타운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기도의회 김종석 의원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정책 추진의 책임 주체인 공공부문에서 뉴타운 개발 사업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추진을 했고, 특히 경기도 경우에는 뉴타운 지구의 3분의 2 지역이 2008년 총선 이전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시장 수요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뉴타운 정책도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공부문에서는 뉴타운 정책을 확대 실시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뉴타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경기도의회 김종석 의원의 말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 뉴타운 지구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1억 5천만 원을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의 도민들, 그 지역 뉴타운 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경기도가 마련한
주민 추가 분담금 프로그램의 관련 당사자의 13% 정도만이 정보를 확인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뉴타운 사업 예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 지원과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또한 사업성이 없는 곳은 신속하게 사업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이른바 매몰 비용을 지원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공공부문,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 비용들을 주민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좀 털어주어야만이 뉴타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의원의 말처럼 가장 문제는 주민들이 아직 현재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있다는 것조차 관계기관에서는 제대로 인지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안일함이 상황을 더욱 극으로 치닫게 만드는 거 아닐까 하는데요.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속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현장 실태 파악들을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에는 이를 경기도 조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뉴타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뉴타운 출구 전략을 동시에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관련 법에서 매몰 비용의 경우 지자체가 부담을 하도록 전가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에 하나 뉴타운 사업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개별 정비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합원들의 자격 요건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 사업. 애초 시작은 좋은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초기에 그 의미마저 퇴색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김종석 의원은 올바른 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습니다. 도시 재정비 사업은 이제 자산 증시 그 수단이 아니라 현재 열악하게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규모 개발이 아닌 소규모 개발의 사업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 파괴가 아니라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재정비 사업 추진 시 관리, 감독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 하에서 현행법에 따라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은 이미 공론화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상 손을 떼고 방관만 할 수는 없겠죠. 나몰라라가 아닌 좀 더 지역 밀착형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 공개부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주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효율성만 따지는 주먹구구식의 방법이 아닌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 냄새나는 누리동네, 새로운 뉴타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손을 걷어붙여서 앞장서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늦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요. 경기도의회 김종석 의원과 함께한 현장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의 강성민, 제작과 진행의 최미근이었습니다.